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선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전선회계 1급 특별회 102회 2강 실무 강의로서 문제 1번부터 2번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 이름이 우양산업이네요. 우리 회사는 제조, 도매월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법인 기업입니다. 문제를 해결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문제 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래처 등록 메뉴의 금융기관 탭을 추가로 등록하시오. 네, 친절하네요. 여기가 금융기관임을 알 수 있고요. 금융기관 탭에 입력해라고 알려주네요. 자,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거래처 등록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서 나온 대로만 정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98006이네요. 자, 탭에 보시면 일반 거래처가 아닙니다. 금융기관인데요. 혹시 실수로 여기서 98006번을 입력하시더라도 이렇게 코드 값이 틀렸다고 알려주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금융기관 탭 눌러주시고요. 98006 은행 이름은 하나은행, 하나은행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유형은 보통예금 선택해 주시고요. 계좌번호 나와 있네요. 자, 계좌번호 요것을 약간 치우고요. 473073 하이펀 04 하이펀 237007 엔터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설 지점 이런 거 나와 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자, 거래처 코드 입력했고요. 금융기관 계좌번호 그 다음에 유형 자, 예금 종류 자유예금이네요. 자, 요거는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예금 종류 있네요. 예금 종류가 뭐 자유예금 그대로 있는 대로만 자유예금 그리고 만기는 나와 있지 않고요. 사업용 계좌요. 자, 여기에 보시면 쭉 찾아봐야 됩니다. 사업용 계좌. 안 보이네요. 없고. 여기 있네요. 찾기가 힘드네요. 이렇게. 자, 여기에 나온 대로만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확인 한번 더 해볼게요. 항목이 여러 개 있는 경우는 꼭 누락된 게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입력했고요. 입력했고, 자유예금 입력했고, 사업용 계좌 했습니다. 예, 1번 크게 문제가 없네요. 2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서 여기에 계정과목에 대체적요 이렇게 입력해라 그러네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 문제가 되겠죠.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 선택해 주시고 여기에서 코드 번호를 알려주네요. 826번. 그러면 826 입력하면 바로 나타납니다. 도서인쇄비 맞죠? 대체적요 3번이네요. 자, 여기는 현금적요, 여기가 대체적요. 자, 여기 찍어 주시고 3 엔터. 그리고 내용은 명함 인쇄비 미지급, 명함 인쇄비 미지급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한 문제가 되겠네요. 자, 3번 우양산업의 정기말 현재 거래처별 채권 채무의 올바른 잔액은 다음과 같다.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에서 수정, 추가, 삽입, 삭제하라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거래처별 초기 2월이죠. 선택해 주시고 여기서 어떤 계정 과목인가요? 외상 매출금이네요. 외상 매출금 선택해 주시고 오른쪽에 있는 거 확인하면 되겠죠. 하나씩 볼게요. PS 스풀 1000만원. 자, 틀렸네요. 10 뿔뿔 그대로 입력해 주시고 코칭원 둘둘 뿔뿔 맞네요. 다음 패션왕이 빠졌네요. 자, 여기서 패션이라 입력하시면 입력이 안 되죠. 항상 입력하고 싶은 칸에 입력이 안 될 때는 F2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패션. 자, 패션인데 패션왕이네요. 주 패션왕. 패션왕이 안 여기 있네요. 패션왕. 금액은 얼마? 20 뿔뿔. 자, 거래처별 초기 2월에서는
입력이 끝나면 여기에 하단에 차액이 0이 되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0이 되었단 말은 정확하게 수정, 추가, 삽입, 삭제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지급어음이 되겠네요. 지급어음. 자, 여기서 먼저 대한 1000만원, 대한 틀렸네요. 10 뿔뿔. 뭐 크게 문제 없죠. 다음 러브 앤쇼. F2 눌러주시면 된다 그랬죠. 러버. 자, 러브 앤쇼. 금액은 10 뿔뿔. 자, 입력하시고 나셔서 차액이 0이 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되겠네요. 자, 2-1번입니다. 8월 20일 해외 거래처인 하웨이사의 수출 선적지 인도 조건이죠. 8월 10일 날 선적을 했네요. 한 제품에 대한 외상 매출금을 회수하고 1월 즉시 원화로 환전하여 보통 예금에 입금하였다. 자, 이거 외상 매출금 받는 내용이네요. 자, 문제에 보니까 8월 20일인데요. 선적일은 8월 10일이고요. 이때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해 놓겠죠. 그러면 날짜와 우리가 입력해야 되는 날짜와 다른 날짜가 나오면 8월 10일 날 꼭 조회를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에서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선적일이 되겠죠. 선적일이 8월 10일 외상값을 외상 매출금을 회수하였습니다. 자, 8월 10일 날 한번 볼게요. 3만 불인데 1200원이니까 3600만원입니까? 3600만원을 외상 매출금으로 해두었겠죠. 일단 일반 전표 가보겠습니다. 몇 월 며칠 거 8월 10일 전표를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입력이 안 돼 있네요. 이렇게 대부분은 입력을 해두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갑다 하고 알려주면 참 좋은데 이렇게 알려주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죠. 조회가 안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외상 매출금을 얼마 받아야 됩니까? 360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자, 오늘 환율은 얼마가 돼요? 1250원입니다. 몇 불입니까? 3만 불. 제가 밑 아래쪽에 계산을 해 두었습니다. 외상 매출금 3만 불 곱하기 1200원. 왜? 선적일에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해 두었겠죠. 360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보통 예금으로 8월 20일 날은 1250원이니까 3만 불 곱하기 1250원 하면 보통 예금에는 얼마? 375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360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3750만원을 받았으니까 이익을 받죠. 이렇게 외화를 실제로 주고받으면서 이익 혹은 손해를 보면, 이익을 보면 외환차익, 손해를 보면 외환차 돈으로 처리하거든요. 지금은 한번 보십시오. 150만원 더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죠. 외환차익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통 예금에 얼마가 들어왔나요? 3750만원 자산 증가되었죠. 차변. 다음 외상 매출금은 얼마였나요? 3600만원. 그리고 150만원 이익 받죠. 그것이 외환차익 150만원이 됩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가 결산해 놓으면 외화 환산이익, 외화 환산 손실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주 출제되는 문제니까 꼭 좀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입력하러 가볼게요. 8월 20일입니다. 8월 20일. 차빈이죠. 3번 보통 예금으로 받았습니다. 금액은 3750만원 받았죠. 받았고, 대변 4번 외상 매출금이죠. 그랬죠. 화웨이죠. 화웨. 금액은 얼마? 36불불. 그리고 대변 4번 외환차익. 외환차익 얼마? 150만원. 입력이 끝나고 나면은 꼭 날짜, 차변, 계정과목 코드, 보통예금, 대변 외상 매출금, 외환차익, 그리고 그랬죠. 금액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 이렇게 입력이 끝나고 나서 다시 이 8월 20일 날짜에 들어오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넘어간단 말은 이제 두 번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꼭 확인을 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에서 핵심은 무엇이 되겠다? 실제로 외화를 주고받으면서 이익이나 손해를 보면
외환차익, 외환차손, 결산일에 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즉 미실현 보유 손익이라 그러죠. 그러면 외화 환산이익, 외화 환산 손실로 한다는 거 키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9월 3일 사채 1000만원 액면금액을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980만원에 만기 전에 매입 상환하였다. 그러니까 이 말이네요. 내가 예전에 사채 1000만원짜리를 발행하고 돈을 받았었는데 이것을 빨리 갚아주었네요. 그런 내용입니다. 사채 상환일 현재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미상각 잔액은 250만원이다. 자, 그러니까 발행할 때 1000만원짜리 사채를 발행할 때 이렇게 됐겠네요. 대변에 사채 1000만원, 그리고 돈은 얼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950만원 정도 작게 받았겠죠. 그리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50만원,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미상각 잔액이 25만원이 있는 거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얼마를 받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걸로만 하면 됩니다. 이거 출제위원님 전산 세무 2급 정도에 내셨다면 참 좋은 문제로 난이도 있으면서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 전산에게 1급 응시하시는 분한테 이런 문제를 내시는 거는 조금 심하다. 난이도 조절 때문에 내신 것 같긴 같은데 인간적으로 조금 심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도 뭐 이번 기회에 이것 좀 알아주시면 참 좋습니다. 조금 난이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틀리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이 문제 자체가 전산 세무 2급에 나오더라도 하등의 문제가 없고 전산 세무 2급에 나왔다 하더라도 난이도가 높은 문제인데 전산에게 1급으로는 극강의 난이도가 되겠죠. 물론 내용이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폭탄 벽에 탁 받쳤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키워드들 한 번씩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채가 되겠죠. 사채가 되고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줬으니까 내당 나면 내당, 내가 발행하면 당좌예금, 남이 발행하면 현금, 내가 발행했으니까 980만원은 당좌예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환하였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미상각 잔액이 25만원이다. 예. 자, 여기서 사채를 조기 상환 시 사채 할증 발행 차금 또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됩니다. 아마 이거 놓치신 분이 많으시리라 생각되는데 실제 전산회계 1급에서는 거의 출제되지 않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 개념이 잘 와닿지 않으시면 우리 매도가능증권 있죠. 매도가능증권 처분 시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또는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이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는 원리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시에는 사채 1000만원, 보통예금 얼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되는데요. 이 미상각 잔액이 얼마? 25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제거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첫 번째, 사채 갚아주는 거니까 사채 1000만원, 별 문제 없겠죠. 그리고 당좌예금이 얼마가 됩니까? 당좌예금이 문제에서 980만원이죠. 980만원 이렇게 됩니다. 다음,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미상각 잔액이 얼마였습니까? 25만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 대변에는 980만원에 25만원이 있으니까 1005만원입니다. 차변에는 얼마? 1000만원, 5만원이 안 맞죠. 이 5만원 빨리 갚아주면서 손실을 입었죠. 이것이 사채 상환 손실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사채 1000만원 갚아준다 그럽니다. 크게 문제 없죠. 그리고 당좌예금으로 980만원 갚아줬다 그랬습니다. 여기도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다음, 바로 이겁니다. 자, 사채 미상각 잔액 25만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25만원, 대변에 옴으로써 차변에 있던 것은 없어질 때는 대변에 옴으로써 없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더하면 1005만원이잖아요. 차변에 5만원이 돼야 되고요. 이렇게 빨리 갚아서 손실 입는 것을 사채 상환 손실, 물론 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사채 상환 이익이 됩니다. 자, 요 계정 과목 자주 쓰는 계정 과목도 아니네요. 자,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마 개념 자체가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어떤 거냐면 매도 가능증권 처분할 때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실도 제거되어야 된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위에 있는 이 내용도 같은 계열이라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9월 3일이래요. 4변 3번 사채 금액은 10뿔뿔. 차변 3번 사채상 사채 치면 사채가 나오잖아요. 사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상까지 석자 치면 됩니다. 사채상 상환 손실 금액은 얼마? 50뿔. 대변 4번 당좌예금 금액은 얼마였나요? 1000만원 10뿔뿔. 1000만원이 아니죠. 980만원이죠. 9800뿔. 그리고 대변 4번 사채 할인 발행 차금 25만원. 예, 입력이 끝나면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차변, 대변, 계정과목 코드와 계정과목들 거래처 걸 필요 없죠. 금액 확인. 기본적으로 꼭 확인하시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 자, 이번 문제가 너무 어려우신 분은 하나 버리셔도 되리라 생각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시험에는 잘 출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이 되네요. 제가 보니까 전산회계 1급 특별회 100위에서는 실무 문제로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9월 30일 보통예금으로 입금된 84만 6천원 원 보통예금에 대한 이자 수익으로 이자를 보통예금으로 받았네요. 해당 이자 수익의 원천징수세액은 15만 4천원이다. 자, 원천징수세액 관련은 자산으로 처리하시오. 자, 이 문제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통예금에 얼마가 입금되었다? 84만 6천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이자 수익이 84만 6천원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원천징수 당하고 잔액이 84만 6천원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이자는 총액이 얼마가 될까요? 이자 수익은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중에서 15만 4천원은 원천징수 당하고 잔액은 84만 6천원은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이게 키가 되고요. 두 번째 키는 원천징수죠. 내가 원천징수하면 예수금, 내가 돈을 지금처럼 받으면서 원천징수 당하면 선납세금이 되겠죠. 그리고 예수금은 부채가 되고요. 선납세금은 자산이 됩니다. 자, 키워드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원천징수와 원천징수세액은 자산. 요거 키가 되는 겁니다. 자, 돈을 받으면서 원천징수를 당하면 선납세금이 되겠죠. 자, 정답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자 수익이 얼마인가요? 100만원. 그리고 보통예금은 15만 4천원, 선납세금은 15만 4천원, 그리고 보통예금은 84만 6천원이 되겠죠. 팀 짜고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차변,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없죠. 9번은 3번, 4번. 자, 입력하러 가보겠습니다. 평범한 문제네요. 9월 30일입니다. 차변 3번 보통예금 금액은 얼마? 84만 6천원 846불. 또 차변 3번 선납 금액은 15만 4천원 15만 4천원. 대변 4번 이자 수익이죠. 이자 수익 100만원. 입력에 크게 문제 없고요.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니고 간단한 문제가 되겠네요. 4번 10월 25일 업무용 비품을 500만원에 구매하면서 대금은 대표이사 김사공 개인현금으로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정산하기로 하다. 자, 여기서 한번 잘 볼게요. 추후에 나중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정산하기로 하단 말은 지금 이거는 이때 가서 정산하는 거지 지금 이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겁니다.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되 거래처명을 입력하시오. 김사공을 입력해란 말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상황을 우리 회계를 할 때는 상황 자체를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지금은 우리 회사가 비품 500만원짜리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돈이 없던지 사정에 의해서 대표이사 김사공이 돈을 대신 내었다가 나중에 대표이사한테 보통 예금으로 돈을 줄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비품 500만원 들어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대변이 무엇이 된다? 김사공이 500만원 낸 건데 이 김사공이 낸 것을 무엇으로 회계 처리한다? 가수금 계정으로 처리한다고 알려주었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내용이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겠습니다. 왜? 문제에서 가수금 계정으로 이렇게 처리해라고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키워드 한번 찾아볼게요. 비품 500만원이고요.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거 계정 과목 알려줬고 거래처명도 꼭 입력해라 그랬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사람 이름이 나오면 대부분은 사람 이름이 거래처로 걸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비품 500만원 그리고 가수금이 500만원인데 그랬죠. 김사공 거래처를 걸어주셔야 되겠죠. 10월 25일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9번 차변 비품이죠. 비품 금액은 얼마? 뿔뿔 채권 채무에 관련된 건 없죠. 대변 4번 가수금 김사공 김사 금액은 500만원. 예, 크게 입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문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답은 쉬운데요. 이 거래 상황을 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일단 회계는 이 계정 과목이나 차변 거래처 이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거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잘 분석을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실수도 없고 그리고 이해도 쉽게 됩니다. 자, 5번에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5번 8월 10일 11월 8일 10월분 건강보험료 66만 2천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금으로 납부하다. 그러니까 건강보험 66만 2천원을 연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건강보험료 회사부담분 그렇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회사 반 근로자 반 반반 냅니다. 33만 1천원인데요. 영업직 800분대가 22만원, 생산직이 11만원이 되고요. 그리고 건강보험료 종업원 부담분 33만 1천원. 특히 건강보험료 종업원 부담분은 어떻게 한다? 급여 지급하면서 원천 징수했겠죠. 즉 이 금액이 무엇이 된다? 예수금이 된단 말입니다. 충분히 알 수 있고요. 이게 키가 되겠네요. 다음 종업원 부담분은 전월 급여에서 원천 징수하며 나와 있죠. 내가 급여 주면서 원천 징수했으니까 33만 1천원은 무엇이 된다? 예수금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 그러니까 22번은 811번 22만원은 811번 복리후생비 그리고 11만원은 생산직이니까 511번 복리후생비가 되겠네요. 예,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아울러서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회사 부담분 건강보험료죠. 이것은 복리후생비 예, 맞습니다. 그러나 자, 우리가 회사 부담분 국민연금이 있어요. 국민연금도 근로자 반 회사 반 근로자 4.5% 회사도 4.5% 그래서 9% 납부하는데요. 이때 국민연금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세금과 공과로 처리한다는 거.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준조세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회사 부담분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한다는 거 함께 체크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도 키워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키워드는 종업원 부담분 원천 징수하는 거 이거 예수금으로 처리하겠죠.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 자, 그래서 현금은 얼마가 나갔나요? 현금은 66만 2천원이 나갔고 예수금이 얼마? 33만 1천원. 크게 문제없죠. 영업직 직원 건강보험료 811번 복리후생비 22만원 511번 11만원 채권 채무에 관련된 거 없네요. 9번은 한번 4번. 자, 입력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월
081 차변 3번 예수검 254번 예수검 331불 다음 차변 3번 811번 복류생비 얼마 220불 차변 3번 511번 복류생비 얼마 110불 그리고 대변 4번 현금 101번 66만 돈이 안 맞네요. 33만 천원 22만원 11만원 66만 2천원이 돼야 되는데 제가 뭐 잘못 적었나요? 한번 볼까요? 66만 2천원 천원 복류생비 돈을 11만 천원 요거 잘못 적었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11만 천원인데 제가 11만원 했네요. 자 이렇게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여기 얼마? 111불 이렇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꼭 66만 2천원 이렇게 자 인력이 끝나면 다시 11월 8일 자 차변 예수검 복류생비 800분대 복류생비 500분대 복리후생비 대변 현금 금액 자 방금 제가 일부러 여기 답을 제가 프린트하면서 잘못했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가 입력을 하다가 꼭 이렇게 실수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일부러 틀린 건 아니고요. 방금 저의 잘못입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입력하고 나셔서 금액을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실수한 것을 찾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수는 누구나 있을 수가 있죠.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는 분은 찾아진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요거 11만 천원인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하며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의 마지막 문제죠. 일반전표 2-6번입니다. 자, 11월 13일이네요. 자, 당사의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제품 700만원 장부가액이 소실되었다. 불타서 없어졌네요. 이와 관련된 보험은 가입되지 않다.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화재나 지진 아니면 태풍 이렇게 손실이 있는 거 있죠. 이런 손실을 재해 손실이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재해 손실이나 이럴 때는 원가죠. 원가로 장부가액으로 이렇게 다 처리가 됩니다. 그게 문제 없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제품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대변에 제품 700만원이 되는데요. 이때 대변에 재고자산 자체가 나오면 적요 8번을 반드시 걸어 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차변에 재해 손실을 못 적어서 틀리는 경우는 잘 없어요. 가끔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조금만 공부하시면 충분히 재해 손실은 맞히실 수가 있고요. 대부분 틀리는 것은 적요 8번을 걸지 않아서 틀리는 경우입니다. 대변에 재고자산 자체가 나오면 꼭 적요번호 8번을 걸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재해손실 700만원 그리고 제품이 되겠죠. 그리고 700만원 이렇게 되겠네요.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11월 13일 차변 재해 저도 계정과목 코드 몇 개 모릅니다. 자주 쓰는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이런 거 몇 개만 알고 있어요. 그것만 알고 있다 하더라도 입력이 좀 빨라집니다. 7불불 꼭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4번 제품 404번 제품 401번인가요? 401번 보십시오. 저도 다 못 외우잖아요. 제품 이렇게 입력하면서 외우고 있습니다. 150번 700만원 그런데 적요 몇 번? 8번 여기는 적요 8번을 반드시 걸어 주셔야 됩니다. 확인 한번 더 해볼게요. 11월 13일 차변 재해손실 대변 제품 적요 8번 걸려 있고요. 700만원씩 예 문제없네요. 자 이름으로써 전산회계 1급 102회 특별회 2강 실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의 많은 질문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질문이 모였을 때 합격에 명중됩니다. 열공하셔서 꼭 원샷 원킬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